네, 잠시 북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자 북한 노동신문에 한 선전가요에 대한 논평이 실렸는데요. 어떤 곡인지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김일성 전 북한 주석 신격화는 곡인데 오늘 노동신문 사람이 땅을 주름잡아 다닐 수 없다는 내용.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말을 실었어요. 네, 참 이제 네. 우리가 해석하기가 참 어렵죠. 네. 북한의 이제 수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격화하고, 근데 우리가 또 여기서 너무 이것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떤 그 수령이 갖는 또 지도자가 갖는 신격화를 전면적으로 부정했다. 이렇게 또 과하게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북한은 그 지도자에 대해서는 지금 성역화돼 있거든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이제 지금 이제 뭐 휴대폰, 북한 말로는 손전화기라고 그러는데 그 손전화기가 한 600만 대 보급돼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이제 내부 통신망만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 세계와의 연결될 수 있는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게 다 차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 통신망 그 이름이 미래망인가 뭐 그래요. 네. 그리고 아직까지도 말 반동이라고 그래가지고 말을 그 함부로 하면은 그러니까 당의 목소리하고 위배되는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말 반동 분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철저하게 또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조금 뭐 장마당이라든지 이런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조금 확대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철저히 통제되고 있는 사회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쩐 일인지 김정은 위원장이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외교 무대에도 사실 여러 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과거 김일성, 김정일 할아버지 아버지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저는 제가 그 김정은 그 국무위원장이 처음에 등장하던 초기에 2017년으로 기억합니다만 그 신년사를 보고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부분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보면 김정은이 뭐라고 하냐면 신년사에서 능력이 따라서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 속에서 지난 한 해를 보냈다. 이러면서 신년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굉장히 놀랐는데 예. 그러니까 2016년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내 책임이다라고 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지금까지 봐왔던 최고 존엄에 대한 신격화 이런 것과는 결이 분명히 다른데 저는 그걸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 우리 김 의원님께서 국방위원장을 하신 네. 그런 경륜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최고 존엄으로서 방법은 다르지만 그 본질이 변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북한의 시대 변화, 뭐 휴대폰이 600만 대 이상 들어가고 많은 정보가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이미 과거의 신격화와 같은 그러한 방법으로 주민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건 이미 뭐 객관적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방법을 바꾼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했다는 얘기가 이런 거잖아요. 수령에게 인간적으로 동지적으로 매혹될 때 절대적인 충성심이 우러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방법을 바꾼 것이죠. 네. 바꿀 수밖에 없는 시대 상황이고. 그러나 그렇게 됐다고 해서 김 의원님 말씀대로 1인 지배체제, 최고 존엄이 지배하는 그런 폐쇄적 사회의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방법이 바뀐 것뿐이다. 저는 또 한 가지 조금 이건 뭐 정말 추측이기 때문에 제가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할아버지하고의 좀 차별화 그런 작업도 있는 것 같아요. 그 3년 전부터인가요? 그 신년사의 그 김일성 그 할아버지에 대한 그 언급이 아예 없었습니다, 사실. 예. 그리고 이번에 어쩐 일인지 태양절 행사에 이제 나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건강상의 이유인지
이게 평상시 같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태양절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뭔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관계 그 속에서 이제 손자뻘인 김정은 위원장이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관계에서 뭔가 새로운 어떤 사실을 좀 알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추측마저 듭니다. 이건 뭐 네. 추측이긴 한데 그래서 좀 할아버지하고의 그 차별화를 좀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한 지도부 내에서 어떤 행보를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전에 박수현 전 대변인이 그 김정은 위원장이 2017년도에 그 자기 어떤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에 대한 자책론을 좀 자책을 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고 2년 있다 지난해는 또 신격화를 완화하는 메시지를 냈잖아요. 예. 근데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이 최근에 혹시 북한 내 신격화에 대한 어떤 북한 인민들, 시민들의 어떤 부정적인 여론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신격화를 완화하고 그렇지 않다는 부분을 선제적으로 좀 해나가는 부분으로 볼 수는 없을까요? 제가 우리 국방위원장님 앞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게 한데 아니 당연히 아까 제가 방법을 바꿨다라고 그렇게 추측이 된다라고 제 개인 견해를 말씀드렸고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한 것인데 당연히 선제적으로 그렇게 방법을 바꾸어서 새로운 통제 또 새로운 어떤 지도 방법으로 그런 방법들을 택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 이제 뭐 평양 일상 소개하는 북한 유튜브 방송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 저번에 김영우 의원이 말한 대로 북한의 휴대폰 내부망이겠지만 600만 대에 이르는 어떤 정보 통제의 어떤 한계, 제약도 이런 부분이 좀 작용한다는 이야기로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북한이 지난 18일과 19일에 열린 WHO의 세계보건총회 이건 이제 WHA인데요. 이 화상회의에 이제 북한이 참석을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 덕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고 그러는 이건 또 약간 뭐 신격화 느낌도 준신격화 느낌도 나고. 그렇죠. 네. 네. 이게 WHA는 WHO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이고 여기에 이제 어떤 서면으로 그 화상회의의 의견을 뭐 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는 있는데 예, 코로나19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그들의 변하지 않는 태도죠. 태도이고 그러나 어쨌든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0일 잠행이 코로나와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또 관심도 많이 불러일으켰었잖아요. 이렇게 볼 때 북한은 이런 어떤 코로나19의 그런 상황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자기 선전과는 달리 결과적으로 이런 것도 코로나도 국제적 연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리로 결과적으로는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네. 그런 전략 전술을 좀 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떤 현실론적인 접근이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북한은 사실 지금 여러 면에서 좀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그 유엔을 중심으로 한 제재 때문에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식량도 거의 한 그 50만 톤, 아니 50만 한 80만 톤인가 그 예. 부족하다고 그러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그 유엔의 대북 제재 완화가 지금 급선무고 우리는 괜찮기 때문에 이제 문을 좀 열어달라라는 의미도 좀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당장 더 많은 이제 교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다. 그게 이제 현실인 것 같고요. 북한의 본질은 아직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아직도 제가 뭐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핵무력화를 통해 가지고 아직도 대남 그 통일 전선 전술 이거를 지금 구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네. 그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다만 북한을 어떻게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를 정상 국가로 만들 수 있느냐 여기에 이제 우리가 힘을 좀 쏟아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코로나19의 어떤 완화 시점이 언제가 될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은요. 북한에서도 이렇게 이제 노동신문에 이런 식으로 축지법, 장군님 축지법 관련되는 어떤 그 보도를 통해서 앞으로 북한 정권의 그 대외적인 메시지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전망해 보기 위해서 이 주제 한번 다뤄봤습니다.